사람마다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가 다르기 마련이에요. 내 경우에는 과거 금융 분야 경력으로 인해 주로 경제 경영 금융 분야 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을 고를 때는 파이낸셜 타임스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 경영 금융 분야 베스트 15에 선정된 책을 선택하지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코칭, 주로 임원 코칭 관련 책은 코칭 리더십 행동 심리와 관련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주로 동료 코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읽는 편이지요.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쫓아서 책을 읽다 보면 흥미를 끄는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작가의 문체가 마음에 든다거나 작가의 주제에 대한 접근법이나 서술 방식이 흥미롭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저자가 나와 궁합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 저자의 책을 모두 구매해서 보는 편이에요. 이를 전작주의라고 하지요. 우연히 또는 타인의 추천으로 책을 보다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책을 골랐을 때는 대체로 실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책이든 책을 읽는 동안은 계속 목차에 주목하고 목차에 유의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나는 책에서 목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저자가 책을 통해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할 때 저자의 논리 전개 과정이 목차에 모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며 전체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험상 잘 쓰이고 내용이 좋은 책은 대체로 목차도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목차가 유기적으로 잘 정리된 책은 내용도 충실하지요. 관심 있는 주제와 분야를 두고 고른 책이든 흥미로운 저자를 중심으로 고른 책이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시리즈처럼 이어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그 주제 혹은 분야에 대해 여러 저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요약, 비교, 저자의 의도와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고 해당 주제의 어떤 부분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내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책을 읽은 뒤에는 간단한 메모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를 비교해서 그 주제와 분야에 대한 내 사고의 지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깊이와 넓이 측면에서 정리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농업혁명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내 관점과 생각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사피엔스 읽기가 내게 끼친 영향이 드러나죠. 이 작업은 짧은 글, 에세이를 통해서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내게는 이 작업이 가장 유의미해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은 기업의 CEO를 비롯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은 뒤에는 코칭 현장에서의 강의나 대화에 적용해 보기를 즐겨하죠. 이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저절로 나에게 체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충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즉, 가르치면서 배우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사실 이 방법이 어떤 지식을 익힐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코칭 대상이 되는 임원분들에게 추천하거나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